네, 안녕하십니까. 풍생중학교 교사 박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성남에 있는 선생님들 모시고 이렇게 국제교류에 대해서 사례를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편하면서도 또 어려운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좀 들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어서 저도 제가 지금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그 방향하고 저도 지금 많이 배우면서 저런 방향으로 조금 더 방향을 가면 좋겠다 이런 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막 그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성남교육청에서 심화연수까지 같이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심화연수에서 실습과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일의 경험의 원추는 되게 오래된 그런 표입니다. 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칠 때 그리고 다른 과목을 가르치실 때 요 이제 언어만을 가지고 교과서만을 가지고 가르칠 좀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체 다 뭐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 그런 롤플레이 같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 롤플레이 교실에서 해보셨죠?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하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정말 이렇게 좀 실황적인 정말 좀 진정성이 있는 그런 롤플레이를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많이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저희 혹시 풍생중학교에 대해서 선생님들 좀 알고 계시죠? 저희 운동부 있습니다. 어떤 운동부 있는지 아십니까? 축구? 야구? 야구 아닙니다. 축구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권도가 있습니다. 운동부가 두 개라는 의미는요. 어, 저와 같은 이제 영어 교과나 아니면 수학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아침에 아이들이 운동을 막 하고 오거든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깨우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가의 포인트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그 줌 수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태권도부들하고 축구부들 이렇게 막 엎드려 있던 아이들이 줌이 딱 열리면서 외국 아이들이 딱 앞에 섰을 때 그때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도 안 자고 그냥 안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영어로 뭔가 말을 하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줌에서 외국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외국 아이들이 딱 있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한국어로 말하면 이게 그 친구들에게 결례가 된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 내에서 영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익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는 것보다는 이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유익한 수업으로 좀 흘러가는 좀 자연스러운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 그 동아리를 만약에 만드셨으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 내에서 국제교류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 동아리를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것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동아리를 하다가 보면요, 일반 정규 수업에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제교류 동아리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줌 수업도 해보고 이 나라 저 나라 하다 보면 되게 나랑 궁합이 맞는 학교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괜찮네. 이 모델 좋다. 그러면 그걸 일반 수업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트라이얼 에러 할 수 있는 이제 국제교류 동아리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온라인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수목적 활동으로 상호방문 교류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아까 매칭할 때 경인교대라든지 아니면 여기 그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이트라든지 아까 보면서 저도 저 사이트 한번 활용해봐야겠구나. 나도 오늘 가입해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 커넥션, 미스테리 스카이프 인더 클래스룸, 이팔스, 클래스 투 클래스 ORG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오늘 가입하시면 바로 등록이 되시고요. 포스팅을 남기시면 며칠 내에 파트너 학교를 구하실 수 있으시죠. 이팔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증하기 위해서. 클래스 투 클래스는 한 이틀 정도면은 이제 인증이 됩니다.
포스팅 하실 때 거기에 이제 학교급, 교류학교 연령, 학생 연령, 그 다음에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하실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내용 들어가 보시면 선생님들 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이제 매칭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럼 소스가 있어야지, 콘텐츠가 있어야지 저희가 국제 교류를 하죠.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줌 수업의 소스가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나라를 몰라요. 우리도 그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스무고개를 해보는 활동입니다. 되게 단순하고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진짜 의미는 이 활동을 한번 딱 해보잖아요. 그럼 그 학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선생님의 준비도도 알 수 있고요. 그 학생들의 느낌도 알 수 있고 15분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하고 나서 계속 내가 주제에 조금 더 깊은 주제 수업으로 갈지 안 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줌 수업을 작년에 1학기 한번 세봤더니 24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줌 수업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4K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보여도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들리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실 때 인터넷 상태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 잘 들리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Do your number have two digits? In the same place. Is your number over 55? 만났나요, 이제? Even number? Your number 54. 스무고개예요, 스무고개. 이거는 이제 숫자를 맞추는 스무고개예요. 이런 단순한 것들로 시작을 하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막 어떤 주제를 가지고 SDG부터 처음부터 가시게 되면 좀 복잡합니다. 서로 협의해야 될 게 많이 생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질문지만 주고받으면 바로 시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동아리를 조직할 때 저는 국제교류할 사람 모여 그러면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영어만 잘해야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영어는 좀 잘 못하지만 나는 공연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이런 친구들도 다양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어왔을 때 소책자 제작할 때 부클릿 커버라든지 아니면 뭐 영상 편집하는 학생들 각각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국제교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줌 수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에 교과서를 수업을 하시다가 학기 초에 교과서 뒷페이지에 이 부분은 외국 친구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보다는 사실 사회라든지 지리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국제교류를 하다 보면. 그거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6.25에 대해서 전쟁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맨 마지막에 한국 학생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과목에 따라 굉장히 좀 그 니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일단은 펼쳐 보시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이 나라하고 한번 교류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배우는 게 있겠다라는 부분들 좀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가지고 관계를 맺을 땐 줌 수업을 통해서도 괜찮고 선생님 많이 사용하시는 패들릿 그리고 편지 쓰기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고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뭐 일본하고는 전통 음악에 대해서 아르메니아하고는 학교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뭐 스쿨 4.0 그다음에 디지털 디자이닝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작년에 수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이 줌 수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의 모델이 조금 이렇게 순서를 잡았더니 좀 효율적이었더라 하는 바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줌이 딱 열리고 나서 첫인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이라는 것은 카웃이 될 수도 있고 스무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고개는 무조건 아까 뭐 나라 맞추기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선생님들이 핵심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의 하위 주제를 6개 정도로 핵심 단어를 뽑고 이 뽑는 것은 챗GPT가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 뽑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한번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PT 발표는 그 주제에 관련된 발표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받죠. 그리고 공연이라는 부분은 그냥 옵셔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요즘에 K-팝이 정말 아까 블랙핑크 말씀하셨는데
지금 K-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외국에서 굉장히 막 열광합니다.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에 이제 한국하고 이제 교류를 할 때 있어서 이 K-팝에 대한 어떤 좀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춤추는 아이들 있으면 같이 노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어넣고요. 끝인사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서 그 20곡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멕시코하고는 시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멕시코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1교시에 수업을 했고요. 멕시코 친구들이 집에 가서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우리 사실 멕시코하고는 매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리는 꼭 너희들하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 주고받는 활동을 하다가 하루 딱 날 잡아서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y name is Hajin. Mucho gusto. I'm excited to be here and learn together. Is it something students think about for the future job? Does it involve specific kinds of clothing for students? 20곡에 하는 겁니다. Is something students do after classes end? Does it involve making and keeping friends? Topic, social media. 정답이었어요. 소셜 미디어가. I think there will be more practical concepts. Now I don't think there are many concepts that are practical for all students. Yeah. The Teotihuacan pyramids are one of the most emblematic attractions in Mexico. It's located in the Yucatan Peninsula. It's a renowned archaeological site and one of the 7 wonders of the world. Most fun school event to attend with friends. One of my favorite events of my school is disguise races because What do Mexican students usually do after school? Usually go to the malls. We have Don't you know New Jeans? K-pop group New Jeans. Recommended to eat when I visit Korea and why. I recommended tteokbokki like taco in Mexico. Exchange event was a great honor for us. Also, I think it has taken us one step into society. Keep collaborating with each other.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선 이렇게 이제 패들릿으로 마무리를 하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실시간 교류가 처음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비실시간 교류로 시작하시면 좋으시죠.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펜팔 주고받는 거 이메일로 주고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스네일 메일로 직접 우체국에 가서 교환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음악 연계 프로젝트, 그다음에 달력 제작, 소책자 제작, 과학 연계 프로젝트, UCC 제작 이런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패들릿 활동은 선생님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컬처 박스를 받았을 때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받았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남겨서 보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특히 대만하고 교류를 했을 때 대만 친구들이 이렇게 좀 크게 오프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국 친구들하고 교류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달력 제작은 드림 품에 비해서 되게 아이들의 좀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하고 작년에 교류를 하면서 우리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짝수다를 만들고 프랑스 친구들이 홀수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졌던 그런 활동들이었습니다. 비디오 교환도 되게 처음에 하기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좋은 UCC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만들어서 그냥 교환만 했던 겁니다. 작년에 이제 덴마크 친구들하고 학교 소개부터 해서 어떤 문화를 나누는 그런 영상을 좀 주고 받았었고요. 덴마크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학생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재치를 좀 발휘해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영상을 그냥 주고받는 건 사실 저는 별로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처음 하는 아이들은 이거 외국 친구들을 이렇게 영상 보니까 좀 신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요거를 조금 변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DMZ를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DMZ를 방문할 때 DMZ 보면 영어로 리플렛이 나오죠. 그거를 그 교류 국가에 먼저 보냅니다. 그럼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그걸 나누어 보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거 진짜야? 이거 가면은 뭐가 어때? 하고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보내줘봐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학교에서 찍는 게 아니라 DMZ를 가서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이런 영상이 되죠. Hi Ethan, have a great trip to DMZ. By the way, is it true that there's been a big tunnel? Yes, true. In 1978, a tunnel was found near Seoul called the Dirt Tunnel. I see. How long and how wide is the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과정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기계적인 거긴 하겠지만은 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보게 되면은 나름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가 영어만의 프로젝트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음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네이버에서 그 유정란 R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이버에서 오리 유정란을 하나 샀습니다. 2알을 샀고요. 그거를 학교에서 부화기를 가져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8일이 지났는데 정말 2알 중에서 그 과정을 아이들하고 검난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하나는 중지안으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깨어났어요. 걔 이름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이제 투명 유리상자에 넣어서 교실을 이렇게 돌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라는 게 얘들아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걸까? 라는 바로 그 질문에 선생님 28일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는 바로 그 체험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제 평화가 깨어났을 때 제가 영상으로 좀 담아봐서요. 1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 1, 2, 3학년 전체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화는 그 어디에 있는 찬우물 동물원에 가 있습니다. 그 원래 그 아이가 우리 학교 아이가 이제 누군가 키울 사람이 있어야지 시작하잖아요. 한 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집에 어떤 농장이 있어요. 그러길래 갖다 놨는데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사이즈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물원으로 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실 활동으로 연결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소책자 프로젝트로 7개국과 함께 사회적인 갈등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데 각국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한번 캔바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각자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거를 합쳤더니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됩니다. 소책자로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37페이지까지가 완료가 됐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쇄를 해서 참여한 나라끼리 이제 나누어 갖게 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상호 방문 교류 관련해서는 제가 더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심화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그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태국에 있는 방콕 크리스찬 칼리지하고 제가 여기 학교 처음에 왔을 때 축구부 교류를 한대요. 전지훈련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게 교류의 처음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교류가 아니라 그냥 전지훈련. 학생들이 그냥 축구 매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통역으로 따라다니다가 어느 시점인가
일반 학생들도 데리고 한번 교류를 해볼까 해서 2013년부터는 학생들을 데리고 꾸려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박 선생 여행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행? 저는 이제 그 뉘앙스를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주변에서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호방문 교류가 들인 품에 비해서 내가 한편으로는 좀 이거 어떡하지? 그 고민이 되면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이 들어가면서 몇몇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그래 그럼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그래서 스카이프 프로그램 준수업이 그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게 정말 확대가 된 겁니다. 이제 고로 얘기했고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이 매칭 학교를 찾을 때 처음에 상호방문 교류를 찾으실 때요. 처음부터 만나서 우리 상호방문 교류 합시다. 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이 끼거나 교장 선생님의 인맥이거나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저는 2018년에 시작한 일본의 나가사키에 있는 카이세이 중학교하고 온라인 교류를 하는데 2년 차가 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 코로나 끝나면 방문 교류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바로 방문 교류를 지금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나가사키에 이번에 들어갔던 비용을 35만 원 들었습니다. 홈스테이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똑같이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교류를 하다가 2년차 되는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미스테리 스카이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그러면 상호방문 교류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작년 올해 2월 3일 날 이탈리아 가서 사전답사 마치고 와서 이번에 10월 달에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똑같은 케이스가 튀르키예하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튀르키예 학생들이 저희 학교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교류를 하다가 이게 상호방문 교류로 넘어가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어떤 내력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온라인 교류를 하다가 상호방문 교류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이탈리아 방문하면서 찍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게 있지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융합에 있어서 아까 전에 과학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헬조선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마음 아팠고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감사를 몰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좀 그걸 마음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음악하고 좀 이걸 결부해서 국제교류를 만들어 가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국가들하고 노래를 같이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는 이미 그 나라에 뿌려졌고요. 메시지도 뿌려졌고요. 이게 마디를 나눠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만 같이 불러보자. 그리고 이걸 하나의 컴파일해서 프로젝트로 만들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